협동조합은 그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가난하니까 내가 51% 가지고 지배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1인 1패로 하자. 그러니까 국가의 왕정과 민주주의가 있듯이 회사에 민주주의를 도입해버린 거예요. 출자를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조합원 한 명이 한 표를 갖자. 요 두 개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뭐가 다르나요? 딱 요거 달라요. 네. 주식회사를 경영해서 출자금 1,000만 원씩 내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배당 안 하는 거는 지분으로 남아있고 배당하는 것은 집에 보내고 세금 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플하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요 이용실적 배당이라는 게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다고 뭐 출자 배당을 안 하냐? 하긴 합니다. 왜? 출자 배당 아예 안 하면 누가 출자하겠어요? 그럼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 출자 배당을 얼만큼 하자? 얼만큼 하자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법에는 원금의 10%로 제한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유럽에서는 그거를 이런 원칙으로 씁니다. 출자금에 대한 이자 제한의 원칙. 출자금인데 갑자기 왜 이자가 나오지? 배당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다른 거예요. 출자금에 대한 태도가. 출자라는 데 대해서는 이자를 주겠다. 어느 정도 주냐? 은행 이자의 한 1.5배 정도 줄게. 출자해라. 은행에서 빌려서 출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유인책을 주고 출자 배당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용실적 배당이 협동조합은 원래 이용실적을 목적으로 하니까 출자 배당보다는 커야 된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표를 만들 때 조합원 5번이 혼자서 실적을 다 냈다. 밀가루를 혼자 다 샀다. 뭐 하면 이 배당은 혼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협동조합 하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그 공평함의 기준이 의사결정은 1인 1표고 남은 돈에 대해서 남은 돈에 대한 이름도 달라요. 여기 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주식회사는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 된 재무제표에도 보면 프로핏과 서플러스 이렇게 슬래시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익 슬래시 잉여금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재무제표가 협동조합이 금지되어 있을 때도 항상 이익 잉여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재무제표와 협동조합 재무제표를 합쳐놓은 거죠.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가루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남은 돈. 이익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잉여라고 보는 거죠. 잉여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우리가 잉여인간 그러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쓸데없는 인간. 네, 이런 거죠. 한자가 아니고. 돈도 쓸데없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잉여금은. 쓸데없이 남은 돈. 그래서 그 원주인을 찾아주자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원주인은 누구냐? 네. 혼자서 이용했으면 혼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협동조합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가서 협동조합 만드시면 되고 그걸로 프랜차이즈 하시면 돼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영리회사입니다. 영리법인이에요.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은 영리 활동을 해도 되고 비영리 활동을 해도 되죠. 조합은 개인들의 동업이니까 똑같습니다. 개인과. 노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에 같이 들어있는데요. 얘하고 얘는 전혀 딴애입니다.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업그레이드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재단법인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전혀 딴 거예요. 배당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내는 순간. 재단법인을 잘 운영하신 분이 요즘 검찰에서 뭐 구속되나 마냐 하는 분 있죠. 영포 빌딩에서 이렇게 MB
그분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대통령 되시면서 출연해서 무슨 재단을 만드셨죠. 장학재단을. 재단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재산 출연자의 뜻에 따라서 설립 주체가 되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단법인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해산되면 아까 변호사님이셨는가? 재단법인이 해산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출연자가 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단법인이나 이쪽에는 세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왜? 없어지면 국가가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좀 재단법인을 이용해서 그분은 좀 사회 환원하겠다고 300억인가 출연하셨는데 실제로는 장학금 준 금액보다가 사위가 운영하고 계신데 월급을 훨씬 많이 줬다는, 그래서 사위 환원했다는 그런. 월급으로는 줘도 되니까요. 배당은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요거의 업그레이드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실 때 2012년 12월 1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61년도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없앤 이후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할 때는 이게 낫겠죠.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51%를 가질 수 있을 땐 이게 낫습니다. 그죠? 그 대신 그렇게 하면 나하고 정말로 협력하려는 사람들은 잘 안 온다는 거.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 이야기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미국 프랜차이즈, 우리 강의 제목을 제가 부제목을 맥도날드 본사는 왜 가맹점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을까? 본사가 만든 거예요. 가맹점들 꼬셔가지고. 미국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하는 1970년부터 90년대 말까지 다 끝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안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97%입니다. 3%는 왜 안 하고 있냐? 망하기 직전에 프랜차이즈거나 이제 갓 창업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요. 저 책을 누가 냈냐? 미국 협동조합 협회가 낸 게 아니고요.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 미국 애들 항상 지네를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어소시에이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URL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그냥 구글에다 이 제목 쳐도 나옵니다.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얘들이 우리나라에 출간해도 되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해줍니다. 98년도에 발간된 PDF 본 그냥 공개해놓고 있고 자기들도 그냥 무료 공개하기 때문에 답을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냥 개발 해놓은 번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97%. 대표적으로 던킨도너츠. 7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물가가 확 올랐어요. 1년에 200% 올랐대요. 설탕. 던킨도너츠에서 드시는 거 원재료를 보면 설탕이잖아요, 우리. 설탕하고 약간 밀가루 버무려가지고 기름에 튀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200%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구하지를 못한대요. 매점 매석으로 안 푸니까. 우리나라의 농심, 삼양 이런 회사들은 잘 샀어요, 이때도.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메이저 구매자였어요. 농심이 제가 한 10년 전에 농심 경영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일로 컨설팅 관계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밀가루 얼마나 사세요?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연 고정 거래로 7천억 산대요. 라면만 2조 가까이 팔아요. 라면만. 그러니까 밀가루 7천억은 사야 되겠죠. 딴 것도 있잖아. 비스켓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던킨도너츠 미국의 가맹점주들이 밀가루 사봐야 1년에 뭐 얼마 사겠어요? 한 5천만 원치 살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다 로열티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품은 자체 구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류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이고 물류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끝에서 끝까지 차로 뭐 한 보름 걸리잖아요. 지금 한 이제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류 베이스의 프랜차이즈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로열티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5%인데 팔아야 남지. 도넛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만든 게 본사가 체인점들한테 설득해가지고 우리 공동구매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거든? 좀 만들어보자. 해서 본사가 주도가 돼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모으니까 여기 결과를 안 써놨네. 다 모으니까 한 1조 넘는 규모의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던킨 도너츠 협동조합이 구매하는 금액이 한 년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서플라이어들은 얘들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얼마 계속 단가 경쟁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 운영하는 이사회나 구매 담당 팀에서 니네 이번 좀 넣어봐. 니네 이번에 좀 넣어봐.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왜 공동구매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설립했을까요? 공동구매 주식회사로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사업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본사가 언젠간 51%를 가져가서 먹어버릴 거다. 증자하고 매집하면 되죠.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항공사가 제주항공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그거 어느 그룹 소속인지 아세요? 이름 봐서는 제주도 거 같죠? 애경항공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설립할 때 제주도 50%, 애경 50%. 도민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증자를 거쳐서 지금은 94대 6. 도가 계속 출자할 수 없잖아요. 애경항공이에요.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될까봐 못하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점주들이 1인 1표고 본사도 1인 1표야. 투표하면 누가 이겨요? 점주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근데 그게 성공적이에요. KFC는요, 이게 주인이 계속 바뀌었대요. 그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가맹 점주들이 79년에 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설립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KFC 본사에서 니네 협동조합 설립하면 안 돼. 가맹거래 브랜드권 위반이야. 뭐 이렇게 갖고 소송을 한 10년 했어요. 여기도 한 7년인가 했는데 그래갖고 뭐 운영하기 시작하고 막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본사가. 펩시콜라에 인수되고 막 이랬는데 졌어요. 소송에서 져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제 원활하게 운영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고 나니까 점주들이 한 4,000명, 그때 한 3,000 몇백 명이었는데 3,000 몇백 명 미국 전역에 있는 점주들이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협동조합 해가지고 구매 단가가 떨어지니까 연간 한 17,000달러 정도 평균 수익성이 좋아졌대요. 한 1,700만 원씩 매년 더 버는 거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맹점 수가 한 30%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던 본사도 갑자기 소송에 졌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본사도 돕고 있어요. 이 협동조합 이사회에 본사 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더 잘 운영할까?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 버거킹도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들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 브랜드를 사와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직영인데 별다방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직영이잖아요. 레귤러 체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형태로 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브랜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거킹이든 뭐 다 이 이야기에 해당되잖아요. 미국 안에서만 이야기.
여기도 비슷하게 한 10년간 싸웠어요. 이익배분 분쟁이 생기고 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본사가 그게 맞네 하고 난 뒤부터는 이걸 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다녀요. 협동조합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일까지 하고 있냐면 한 20명 정도의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인데 본사 직원도 들어가 있고요. 한 3조 애들도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직 모든 체인점들을 협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시켰어요. 얘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는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봐요. 가맹점주들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보리내 생고기관 협동조합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5개인데 조합원은 10명이에요.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우리나라 법에는 협동조합 법에는 협동조합 가입을 자율에 맡기도록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법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강권하지 말라 이런 조항인데 해석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 나가는 방법은 있어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다가 조건에 조합원일 것 이렇게 적으면 돼요. 가맹계약을 안 체결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가맹계약은 서로가 맞아야 체결하는 거니까. 사실상은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얘들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어요. 아예 조합원들만 체인점을 내준다. 이게 이제 미국 사례고요. 프랑스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중기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돈 엄청 뿌리는 기관이 있어요. 1년에 한 1조 4천억 정도를 확 뿌리는 보조금 주는 기관인데 시장 상인들한테 보조금 주고 시장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위에 비 안 맞게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뚜껑 씌워놨잖아요. 그거 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을 했어요. 프랑스에 갔다 온 교수님한테 소스를 얻어다가 번역을 해서 1000권을 찍어서 재작년에 그냥 갖고 있어요. 비매품이에요. 팔아라 제발. 그랬더니 돈 벌면 처리하기가 곤란하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부기관 좀 우리랑 좀 다른가 봐요. 우리는 돈 벌면 얼마나 되는데, 그죠? 여기하고 조금 친한 편이어서 맨날 뺏어다가 뿌리거든요. 오늘 좀 한 것씩 드리려고 남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세 번째 주려니까 창피했나 봐. 그 중기부 과장님이 원래 예산 책정해서 한 2,000권 더 찍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찍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기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프랑스 상업협동조합, 이게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상인협동조합이 더 맞는 말인데요. 그 안에 부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기업이다. 학교 이렇게 문제 있다고 해서 대한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대한학교 학부모이긴 한데요.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조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2.0 대한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자기네 그룹 안에 80개의 협동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2012년 12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이 12,000개입니다. 여기 역사가 한 130년 되는데 협동조합이 80개. 이 사람들 많이 게으르죠? 아니에요. 규모를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12,000개인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 여기는 80개인데 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32%. 80개예요. 브랜드는 142개고 뭐 한 개 협동조합이 여러 개 브랜드를 쓴다는 거죠. 4만 개 이상의 점포. 여기서 말하는 점포의 평균 근무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크다는 거죠. 50만 명 이상의 직원. 조합원이죠. 자영업자가 3만 명 이상 여기 가입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02년부터인데 연평균 3.3 내지 5%의 매출 성장이 있고 10년간 소매 상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 해만이 아니고 이게 성장률 그래프인데요. 밑에 있는 거는 프랑스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매년 찍은 거고요. 위에 거는 이 책을 쓴 교수님이 요 4만 개 점포에 대해서만 평균을 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통계예요. 100% 맞는 데이터죠. 통계인데 이거를 이제 누적을 제가 해서 계산해 봤어요. 이거 보니까 한 해도 안 빼고 다 높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높냐 궁금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니까 곱하기를 누적해야 되잖아요. 요 차가 1%면 1.01 곱하기 1.02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곱하기를 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1.26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그룹과 전체 프랑스의 상업의 성장률은 26%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면 착하긴 하고 뭐 갑질은 좀 덜 당할 것 같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 어떻게 다른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뭐 효율적이겠어? 맨날 민주주의 한다 그러고 투표한다 그러고 그러면 경영은 결정은 누가 하지? 이게 협동조합에 나오는 대부분의 첫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비효율적이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전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시스템은 이거예요. 비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짝이에요. 저희 보리네 협동조합에서 제가 이걸 뺏긴 건데요. 이사장과 이 이사장을 뽑아요. 총회에서 이사회 이사장을 뽑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잖아요.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임명한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한 사장을 따로 두는 거예요. CEO를. 분리해요. 둘이 짝이라는 거죠. 이사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 전문가죠. 사장은 직원을 통솔 해서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그래서 둘이 맨날 같이 다녀요. 저도 사실은 오늘 손재호 대표를 같이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장이고요. 네, 법적으로는 제가 대표고 사실상 사업은 손재호 대표님이 하십니다. 사업 대표. 우리 여기 저기 그 해피브릿지 흡수나무 온 적 있잖아요. 저 동영상도 봤는데 거기도 그렇죠. 송인창 이사장님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1대 이사장님 송인창 저하고 친한 형이거든요. 이 양반하고 사업대표가 따로 있고 사업대표님이 아마 작년 12월 달인가 2대 사업대표님이 사표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네. 부장인가 본부장인가로 내려가고 딴 사업대표님이 또 이제 선임되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왜 그 주식회사도 큰 데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뭐 실제로 전문 CEO를 우리가 이재용 씨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도대체 내부 문화가 뭐가 다르냐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왜 이들이 이렇게 더 잘 성장하고 이들은 왜 더 괜찮은가를 이제 경영학, 경제학 교수한테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돈 주고. 딱 6개를 꼽아요. 각각의 조합원 점포들이 스스로 살지 못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아예 안 준다. 이걸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립한 자들의 연대지. 못 먹고 살겠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죽어보자. 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는 정신으로는 협동조합 하지 마라. 당신이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연대해서 더 탄탄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협동조합 제일 끝에 가는 원칙이 그거거든요.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당신들부터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자원의 공유입니다. 우리 여기하고 딱 맞죠? 네. 자원을 다 공유하시잖아요. 아까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제 강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은 느낌. 저도 지난번에 왔을 때 받아가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원의 공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의 고유 특성인 소유자는 이용자다. 예. 소유자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주식회사는 소유자는 투자자예요.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를 극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인들은 누구냐? 다 점주들이에요. 이게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에 참여. 여기 되게 재미있는 협동조합들이 많은데 책 읽어보다가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구체적인 걸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조합원이 될 때 쓰는 이제 가입 신청서 내지는 동의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뭘 동의해야 되냐면 일주일 5일 근무하잖아요. 네? 자영업이라도 여기 5일 근무거든요. 거의 외국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 되면 다 문 닫고 가버리고 없다고. 살 데도 없다고. 그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5일 중에 하루는 자기 매장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운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합원 매장에 가서 도와줘야 돼. 신기하죠? 그걸 안 하려면 조합원을 안 받아줘요. 계약을 하고 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야 역시 선진국이네, 훌륭하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든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더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연대 보증을 시켜요. 가맹점 점주들 사이에. 얼마를 시키냐? 한 5억 들어서 안경점, 여기 옵틱 2천이라는 안경점 체인이 있는데 안경점 체인에 이제 한 직원들 12명 중에 이제 자기 창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젊은 분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창업하려고 그래요. 그럼 창업하려면 뭐 요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5천만 원 모았어. 그럼 창업할 수 있는 거예요. 5억짜리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친구들한테 좀 빌리고 해서 1억이 됐어. 아버지한테 빌리고 뭐 이렇게 1억 됐어. 그럼 나머지 4억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서코렉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다른데 거기서 대출을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니네 브랜드에 니네 근처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걸 찬성하냐? 이제 찬성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 데리고 있어 봤는데 괜찮거든. 그리고 저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새로 생겨서 창업할 만해. 그러면 창업해라. 4억 빌려줄게. 하고 빌려주는데 조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합니다. 왜? 자기들도 그렇게 창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5일에 한 번을 자기 매장에서 일 안 하고 저쪽에 가서 새로 창업한 데 가서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왜? 망하면 내 돈으로 메꿔놔야 돼. 처음에 독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금융기관 연대보증 없애려고 막 개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연대보증 막 해요. 민주주의와 연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수익을 낳고 수익은 사람을 낳는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조합원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네? 성과가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조금 맹숭맹숭하다 이거죠. 네.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와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인간성 없이는 네트워크가 견고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은 100년씩 갑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야 될지 아닐지 좀 헷갈리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여기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보시고 나면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저는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가 협동조합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미국 쪽이고 이거는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즈를 받아들인 케이스에 가깝다 이렇게. 약간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들은 그 협동조합의 이제 5번째 원칙이 교육 원칙인데요. 교육을 아주 빡세게 합니다. 네.
제가 뭐 쭉 나머지는 뭐 이렇게 끝간대를 없이 가면 대학도 협동조합이 만들고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가 4,000명 다니는 대학 종합대학인데 거기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 그냥 만든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짜예요. 거기 졸업하면 한 40%는 몬드라곤에 취직하고 60%는 딴 데 간다는데 상관없이 운영해요. 그런 데들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그거 괜찮네 뭐 열심히 하네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요 뒤에 걸 해석하다가 그랑제 꼴이라는 게 나오는데 프랑스 저게 전문대학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안경집 이렇게 안경사 과정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MBA 과정이더라고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MBA 과정들이 이렇게 많아요. 프랑스에 있는 전문대학원 중에. 그 수준은 대충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MBA하고 거의 같이 쳐요. 순위들 매겨놓은 데를 보면. 그 정도 운영을 합니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졸업하고 협동조합으로 취직하고 거기서 다시 조합원이 돼서 창업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 대학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간다 그래도 학비를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외국 유학 간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왜냐하면 저도 대학을 다녀봤는데 별로 배운 게 없어요. 등록금만 아까워. 요즘 등록금 너무 비싸. 네. 얘들은 저기서 협동조합 경영을 가르쳐요.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대학의 경영학과가 거의 다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경영학은 무슨 경영학이냐면 미국 포춘 500대 기업에 필요한 경영학을 가르칩니다. 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다 거기 가서 그거 배워왔어요. 과거에 아이비리그 가서.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경영대 학생들은 거기에 취직할 거기 때문에 그거 배워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좀 미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밑에 있는 대학들.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영학을 조금 가르치는 흉내를 내요. 미국은. 유럽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최고 교육기관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맞는 경영학을 가르쳐요. 중소기업이 왜 이 경영에서 뒤처지냐? 저는 대학 책임이 크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경영학과가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까지 딱 하나 있었고요. 대학원 과정이 2개 있었고요. 올해 막 생겨요. 희한하게 대학들도 정권이 바뀌면 학과를 다 새로 만들어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협동조합 학과 만들겠다고 저희 센터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르니까. 공부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센터하고 서울대 경영학과하고 지금 5기째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인 과정입니다. 그다음 농협협동조합이니까 조합장 과정 3기째 했고요. 원래 새마을 금고, 이거 협동조합이거든요. 금고라고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인지 잘 모르시는데 법은 협동조합법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기서 같이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저도 강사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강의. 안 끼워주기 미안하니까 끼워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기술들을 자영업자들이 안 할 수는 없는 시대잖아요. 이제 SNS,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협동조합이 해결해 줍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광고비 걷어가지고 국수나무 보니까 요새 무슨 드라마 협찬 한 3개 하던데 드라마 협찬 3천만 원 정도 비용짜리를 하면 정부가 1,500만 원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 보리내도 한번 해보려고 원래. 그러면 대사까지 해피브리지에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수 맛있네. 이렇게. 그런 데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미국, 프랑스만의 특별한 사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자파상 도매점이 이마트죠. 모든 거 하니까 자파상 아니에요. 서유럽에서 제일 큰 데가 얘들 둘이에요. 레베와 에데카. 얘들은 협동조합입니다.
이마트가 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20조가 안 돼요, 매출액이.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70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액이. 하나 50조예요. 둘이 합치면 120조죠. 둘 다 독일 애들인데. 빵집 협동조합이 독일에 베코라는 데가 있어요. 베코. A에 점 땡땡 찍은 베코. KO 이렇게 해서. 거기 연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스위스의 미그로는 전 국민의 스위스 국민이 한 500만 정도 500만, 700만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가구당 가구 제도거든요. 조합원 제도가. 뭐 2명씩 가구에 산다고 계산하면 440만 조합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정도 돼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슈퍼마켓 간다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미그로 간다. 얘가 1등이고요. 2등이 쿱 스위스예요. 쿱 스위스. 이름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뭔지. 네. 걔가 2등이에요. 영국은 아까 동영상 보셨죠? 네. 온천지가 다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그때 1800년대 이미 다 끝났고요. 스페인, 몬드라곤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한 스페인 4위 은행까지 협동조합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제일 큰 은행은 아그리콜입니다. 그 아그리콜의 주식 지분 75%는 프랑스 협동조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리콜은 주식회사예요. 근데 협동조합의 지배를 받는 협동조합 소속이죠. 그 아그리콜의 자산은 세계 3위 은행인데요. 우리나라 은행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커요. 우리만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오지랖을 발동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뭘 찾을 때는 네이버가 제일 좋잖아요. 네이버에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네? 로그인 해야 나와요. 거기 우리나라 1920년치 동아일보부터 쫙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스캔해갖고 다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쳐보니까 1920년 5월 달에 동아일보가 4월 달인가 창간됐는데 벌써 협동조합 얘기가 나와요. 언제 안 나오기 시작하냐? 1940년에. 왜? 동아일보가 폐간됐어요. 45년까지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기타 등등 신문이 다 폐간되고 없었어요. 일본 애들이 전쟁하느라고 잡소리 하지 마 그러고 없애버렸어요. 45년 해방되자마자 다시 복간되면서 또 나와요. 언제까지? 1961년까지. 57년에 협동조합 법이 만들어집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초대 1928년도, 27년도 이 무렵에 동경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협동조합 합시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갖고 한 3년 만에 협동조합 쫙 만들어지고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소비자 주권을 좀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하셨고 이분이 해방되고 초대 사회부 장관을 하셨어요. 사회부라는 부가 지금은 없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복지부, 뭐 행안부 뭐 이런 거 합쳐놓은 거겠죠 대충. 사회부 장관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협동조합주의자이셔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해서 57년도 그러니까 한 9년 걸렸죠. 국회가 좀 느려요, 그죠?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쿠데타하고 61년도에 쿠데타하고 62년에 군사 최고위원회 명령으로 정지시켰어요. 그런 거 하지 마. 민주주의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2012년까지 협동조합의 암흑기. 그때도 누군 있었냐? 농협은 있었고요. 수협은 있었고 신협도 있었고 신협이 조금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운동권들을 보호하는 것 같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명령으로 새마을 금고도 만들었고 여변초 조합도 만들었고 담배 산림조합도 만들었고 한 8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름은 다 협동조합인데 어떻게 운영했냐? 조합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협동조합 아닌 거죠. 그게 이제 협동조합에 관한 우리의 암흑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제가 잠깐 썼는데 5,000개쯤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가. 그래서 어디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5년 누가 표를 잘 귀찮아서 그냥 뺏겨왔는데요.
가맹점수 50개 미만이 79.7%랍니다. 저희 보리내가 25개니까 여기 속하죠. 근데 저희는 매장이 커요. 10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한 2쯤 해주면 여기 간당간당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손익분기점인 것 같아요. 대충 잡으면. 그때부터 적자를 안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0%가 이래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정부에 민원 들어온 거 통계낸 건데요. 급증하고 있는 데가 프랜차이즈입니다. 국회 앞에 가고 막 이러고 있죠. 여기 미스터 피자에서 오신 분. 여기 나옵니다. 2012년에 이렇게 실행됐고요. 정부 지원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유일한 지원입니다. 이게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하는 거. 올해 갑자기 1억에서 한 달 5억으로 확 늘렸어요. 이건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자영업자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즈를 할 것. 이걸 키우면 갑질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저희 생각을 좀 받아들인 거예요. 정부가. 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본부의 이익은 가맹점의 이익. 저희 작년에 설립하고 11월, 12월 두 달 운영해서 잉여금이 2천만 원 발생해서 그때 작년 말 기준으로 조합은 7분이셔가지고 7분한테 다 배당해드렸어요. 단 돈은 도로 내놔. 그래서 회전 출자 시켰어요. 회사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찾아가면 우리 언제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다 회전 출자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협동조합화 될 건데요.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저희가 협동조합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찾아와 있어요. 뭐 빵집 대표적인 곳 다 찾아와 있고요. 말 안 해도 누군지 아시겠죠.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10대 개 찾아와 있어요. 그런 현황을 좀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보니까 20분 가까이 돼서 5분 만에 남은 40페이지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본사를 이탈한 가맹점들이 도전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피자의 맛. 이 본사가 미스터 피자입니다. 쿱스 치킨. 여기가 어디냐면 멕시카나 사태가 있었어요. 좀 한참 전에. 사태하고 그 코스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를 찾아가요. 아시죠? 참여연대라는 단체. 거기 가면 참여연대에서 뭐 소송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국회 앞에 가갖고 손 들고 아까 사진 보신 거 데모하고 그 다음 어쩌지? 여기서 끝나요. 신문사에서 몇 번 내고. 그래서 이 쿱스 치킨의 이민호 이사장님 제가 컨설팅을 한 2년 해드렸는데 도저히 잘 안 돼요. 이 제목 보세요. 협동조합 제목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